사실 뭐 특혜비리, 뭐 학생기 이렇게 피켓이 하고 있어도 어떤 조치를 못 취하는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저한테 벌써 오래전에 방법을 취했겠죠.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을 걸어가지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상가 내 왕고식스 앞에다가 프랜카드 걸어놨더니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막 특별한 행사 한다면서 계속 그거를 붙여놓고 행거로 그냥 계속 높게 막아놓고 그런 걸 이제 제가 밀치고 이러면서 좀 실랭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사람은 그렇게 싸움을 걸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동영상을 찍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제가 또 두 명한테 반말하고 족짓거리를 들었거든요. 시위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시위하는 또 이유 중에 들어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에서 좀 안 좋은 관행들이 있다든지 혹은 모다아울렛 같이 이런 사건들이 좀 몇 개가 있다든지 그런 게 많죠. 엄청 많죠. 이거는 뭐 모다울레 같은 경우는 아주 착한 경우고요. 응? 모다울레 같은 건 아주 착한 경우예요. 그런 거는 뭐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어제 경인일보 기자분을 만났는데 여러 군데 문제되는 거를 다른데 취재원 분량만 해도 한 이 정도 된다면 서류로 A4 용지로 이 정도 된다고? 네. 근데 결정적인 거 사연도 뭐 맞는 것도 있고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서류로 나온 증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야기죠. 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말하면 법을 준수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악용한 거고. 층마다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아울렛에 그 담당자가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장 이야기도 갑자기 바뀐 이유로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또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본사 그 사장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그만두게 됐다. 차장이 실수한 것 같아. 그 말을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이야기해버리는 게 답답하니까 제가 계속 항의하니까. 민사는 민사대로 양도소송돼서 내일 모레 2시에 천안 지원해서 변론 길 날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악덕 업체가 없더라도 아까같이 붐이나 유행을 타고 또 망할 경우도 많고 난리인데 더구나 이런 악덕 업체를 만나버리면은 그 2배로 늘어나고 계약서 그 독소 조항에 의해서 힘없이 쫓겨나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모다울렛 있는 가게들도 적대나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 숨죽이고 어떤 사람은 시위 잘한다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박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양복을 깔끔히 입고 저렇게 군대식으로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리고 제가 또 2명한테 족짓거리를 들었거든요.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시위하는 또 이유 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박봉인데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모다아울렛 가게 목조원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람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네. 너 나랑 계약했니? 증거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 영상은 아직 못 보셨죠? 봤어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에서 좀 안 좋은 관행들이 있다든지 혹은 모다아울렛 같이 이런 사건들이 좀 몇 개가 있다든지 그런 게 많죠. 엄청 많죠. 이거는 뭐 모다울레 같은 경우는 아주 착한 경우고요. 응? 모다울레 같은 건 아주 착한 경우예요. 그런 거는 뭐 세 발의 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한 거는 임대을 계약이거든요. 임대을. 백화점은 모다나 이런 데 오프라인은 4가지 거래 형태가 있어요. 네. 직매입, 특정 매입, 임대을, 임대갑인데 보통 임대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수수료 내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분쟁 소지가 좀 왜 여기냐면 이거는 임대차보호법에 애매하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보호법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단 유통단체한테는 빠져 있어요. 법령 안에.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또 했는데 몇 년 안에 뭐 리모델링 해라, 뭐 휴가를 이동한다, 그럼 일로 이동해라,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돈을 이중으로 되는 사람도 많고 그 못한다고 하면 물며 교장치로 폐점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기업들이 로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전략이 돼 있는 거를 좀 이용한 거죠. 얼마 정도의 인테리어 보상비를 해주겠다라고 하겠죠. 네.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는 돈에 들어갔는데 돈을 또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손해인 거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회의원이나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았고 교수들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모를까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입점을 해야 돼요. 어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품목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 틀려요. 보통 브랜드가 힘이 세다. 그러면 거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모셔가요. 임대값으로. 명품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경우 중이면 우리가 백화점 가면 조그맣게 매장 하나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뭐 스카프라든지 장갑 하잖아요. 거기 수수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 20% 사이 안 할까요? 거의 36에서 38. 어떤 데는 40%까지 됩니다. 그럼 10,000원을 팔면 4,000원 백화점에 줘야 돼요. 그러면 그하고 매니저 인건비 쓰고 하면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입니다. 제조업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유치하게 해서 인테리어비도 백화점에 대줘요. 그리고 판매 지원까지 백화점에서 비용을 입점해주고 거의 10% 미만, 4에서 7% 정도 수수료밖에 안 합니다. 거의 그거 없는 거죠. 출발선이 달라요. 출발선이. 브랜드 네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고려할 점은 뭐냐면 브랜드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너무 민감한 데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 변화 때문에 많은 부분이 손해하죠. 뭐 요즘 학자들이 논의하는 거는 유통 프랜차이즈를 개성해야 된다는 거 소리가 많아요. 아까 엔터테인먼트 누구 연예인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만든 거잖아요. 김모 연예인이잖아요. 그거를 해도 검령 자체가 워낙 약하게 돼 있어서 감안하고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은. 사장님도 대단하신 게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악에 바치셔가지고 소방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많은 걸 다 찍어가지고 그대로 다 민원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뭐 주차 문제라든지 창고 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도 취재하면서도 그런 것도 신고도 하고 뭐 주차 위반도 신고하고 불법 제품 박스 방수도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청원도 하고 다 발버둥 쳐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공무원들도 좀 슬로우하고 계약서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고. 아 진짜 보통 분은 아니세요. 제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좀 견딜라 그러면 자기도 많이 인내심과 뭐 그런 걸 채찍질해야 되고 한 자리에서 끈기를 갖고 오래 있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그런 쪽에 대해 신경도 많이 쓰고 그걸 또 자존감을 삼아서 견뎌내면서 제가 하나 또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좀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도 있겠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네. 전국에 있는 모다아울렛 점포들이 다 같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뭉쳐가지고 이런 업체가 더 이상 발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업체가 발전해도 그런 21세기에 이런 업체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 누군가 더 강한 사람이 나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보다 올려서 아마 그 눈에도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은. 안 보이길 바라겠죠? 눈에 보여도 안 보인 것처럼 하고 사실 사람들은 신경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도 많고 M&A 해가지고 진행되는 회사도 많고 이러니까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면 얼마까지 하겠냐 시위를 하면은 그 뭐다 천안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 앞에 자동차 진입 한 군데 나오는 출구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앞에서 프랭카드 16장, 피켓 10개, 확성기 하나, 그리고 사람이 또 두세 명씩 피켓 들고 있으면서 계약서를 그런 독소조항 이런 거를 네. 제대로 못 봐서 내가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창업하신 분들이 나중에 하다못해 시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다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너무 오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민청원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본사가 판교에 있거든요. 1인 시위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되게 추웠거든요. 네, 면장갑 2개 끼워가면서 혼자서 1인 시위를 한 달 반 동안 했습니다. 1인 시위는 그냥 해도 되니까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시 천안으로 내려와서 1인 시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2인 이상은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가지고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죠. 어디 장소에서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무슨 요일에 시위하는 폭은 그 규격 이런 거는 뭐 맞춰서 맞춰서 확성기 몇 개에 시위하는 프레카드 붙이는 그 현수막 길이에다가 거리 그런 걸 다 자세히 적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준수해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그 대신 최장 기일이 한 1개월입니다. 그러면은 1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합니다. 벌써 제가 1인 시 때는 그거 없으니까요. 세 번째 하고 이제 조만간 다다음 주인가 네 번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장 미리 써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설정을 하니까 미리 써놓고 가서 접수하고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면은 또 요새는 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담당자가 한 명 배치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외면하고 까먹고 이런 거겠지만 서류 그만 쓰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것도 뭐 저는 뭐 1년, 2년 잡고 있습니다. 넉넉히 잡고 있고 넉넉히 잡아도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그 이상 또 나오면 안 되고 아울렛에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되면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다 아울렛 내에서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백 개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래전 시절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말도 못합니다. 눈치만 보고 있고 혹시나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어찌 보면 제가 돈키호테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일명 파파라치라 불립니다. 파파라치 그 창고 막 제품 들고 다니고 사진기 들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차 찍으러 다니고 박스 찍으러 다니고 이게 파파라치죠.